지금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경쟁을 치르고 있는 한동훈, 그가 도대체 왜 1차 경선을 통과했는지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배신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말을 바꾸고 손바닥 뒤집듯 행동하는 한동훈에게는 절대로 기회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정치를 이미지로 포장된 브랜드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외모와 말투로 청년들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는 그런 피상적인 매력이 아니라 신뢰와 철학, 행동의 일관성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배신자 한동훈이 어제 이상한 문자를 돌렸습니다. 정확히는 한동훈 진영에서 돌린 문자일 텐데 한동훈의 승인 없이 이런 문자가 전송되었을 리가 없겠죠. 한동훈 진영에서 온 문자와 함께 그 문자의 거짓된 부분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기분 나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여럿 계실 것 같은데요. 중도층, 수도권, 청년에게 가장 강한 후보 한동훈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문자를 보자마자 분노와 함께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거짓 선거운동, 불법 선거운동이죠. 한동훈 측에서 보낸 문자를 보면 중도층에게, 수도권에서 청년에게 가장 강한 후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일까요? 정치인이라면 주장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정치에는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미지와 선동만이 가득합니다. 한동훈 측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당연히 거짓입니다. 단순히 한동훈이 싫어서 배신자라서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결과가 있는데요. 우선 한동훈은 전국 비호감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은 33.4%의 비호감도를 기록하며 이재명을 누르고 비호감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을 누를 정도이니 한동훈의 비호감도는 엄청난 거죠. 이때뿐이었을까요? 2025년 4월 11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한동훈은 비호감도 75%를 기록하며 당당히 비호감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도층에게 가장 강한 후보라는 한동훈 후보 측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동훈 측은 청년에게 가장 강한 후보라고 했는데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동훈의 20대 30대 지지율은 1%를 기록했습니다. 또 2024년 11월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부정평가 비율은 64.3%에 달했으며 특히 매우 못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갤럽의 4월 둘째 주 여론조사를 들여다봤는데요. 18세에서 29세 1%, 30대 1%, 40대 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면 또 한동훈을 지지하는 한 딸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여론조사가 조작이라고 할 텐데요. 과연 이 사진 속 주인공 중에 20대와 30대가 몇 명이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청년이 몇 명이나 있을지 궁금하네요. 언론에 공개된 사진 속 어디에도 30대 지지자들이 압도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언론에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도 한동훈의 청년 지지율이 바닥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수도권에서는 과연 정말로 한동훈이 강할까요? 일단 지난 총선을 기억해보세요. 총선에서 한동훈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먹힌 게 아니라 민주당에게 먹혀버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한동훈의 수도권 지지율은 처참합니다. 말로만 중도, 청년, 수도권을 외치고 실제로는 그 누구의 마음도 얻지 못한 것이 한동훈의 정치 현실입니다. 정치를 마케팅처럼 포장해도 결국은 숫자와 민심이 진실을 말합니다. 게다가 지금 한동훈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애국보수 지지자들은 한동훈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인물의 변절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동훈 한 명으로 인해서 보수 진영 전체가 흔들렸고 이제는 보수를 망친 한동훈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거짓된 구호만 반복되며 실체 없는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되어가는 이 현실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지켜봐야 할 이유는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신뢰를 시험받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선포했던 비상계엄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었나요? 그는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배신을 넘어서 국가 리더십 전체에 대한 배신이었고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 앞에서 공동체보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한 결정이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이었고 한동훈의 선택은 한순간의 실수도 해프닝도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드러난 가장 명확한 한동훈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동훈의 선택이 얼마나 뿌리부터 잘못됐는지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4월 15일에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테마주 추가 조작 같은 것이라며 크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은 관심도 없는 한덕수를 가지고 바람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마치 국힘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기득권 체제에 대한 불신과 단절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한동훈이 윤석열 정권과 정치적으로 분리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인 멘트였습니다. 역시 배신자다운 멘트였죠. 그런데 제가 영상을 만드는 지금 한동훈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덕수와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불안한지 9일 만에 말을 바꿔버리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말이 아니라 정치의 신뢰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정치란 공동체와 국민과의 약속인데 한동훈은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인의 유머나 말장난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철학 진심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의 기대에서 멀어진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현실이 정말 씁쓸합니다. 말 바꾸기 기회주의, 이미지 정치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보다 누구를 거르고 누구에게 절대 권력을 주면 안 되는지를 더 잘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감독입니다. 지금 시화에 있는 웨이브 파크리움 옥상에서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시화의 그 유명한 웨이브 파크, 또한 웨이브 파크리움 이 오피스텔 상가에서 주변을 바라보니까 그야말로 동서남북 모든 게 다 뻥 열렸으며, 바로 이 웨이브 파크리움 건물 바로 앞에는 약 2만 평 정도의 공원이 착공이 돼서 공사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의 오피스텔, 나아가서 2만 평 이상의 공원이 있고 이런 훌륭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웨이브 파크리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